스스로를 괴롭히는 피해자다. 나르시스트 엄마는 감정을 조절하는 건강한 방식을 보여주지 않는다. 딸이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지도 않는다. 성인이 되어서 딸은 자유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딸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슬픔이나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기 쉽다. 이 여성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처 방법으로 자유를 선택하기도 한다. 어떤 여성들은 팔뚝과 피부가 노출된 부분에 명백히 드러나는 자상 힌트를 지닌 채 상담실에 온다. 또한 내 상담실은 오락 억작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적인 주의에 있다. 내담자들은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불안을 조절하고 밤에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아주 거리낌없이 이야기했다. 내담자들은 수년간 축적된 스스로가 무가치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견딜 수 없어 알코올을 비롯한 물질들을 함정한다고 이야기한다. 음식과의 강박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섭식 장애 역시 이런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한다. 엄마가 이상적인 외모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나르시스트의 학대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다. 그들은 가해자가 자신에게 가한 똑같은 행동을 스스로를 괴롭힌다. 행동으로 나르시스트 엄마는 딸을 휘두르려는 속성으로 딸에게 너희의 감정이나 의견에 근거가 없거나 둘 다 중요치 않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들은 이런 가스라이팅 대화를 자신의 내면에 흡수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타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다. 나르시스트는 딸의 현실인식이 부정하다고 설득한다. 이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데 딸 역시 자신의 직관을 무시하는 태도를 학습하기 때문이다.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은 성인이 되어서 남자친구가 사랑스러운 말투로 머리를 기르면 좋겠다 하고 가스라이팅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머릿속에 경종이 울려도 남자친구가 아니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 그녀는 자신의 직관을 무시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며 스스로를 탓한다. 2장으로 정리. 괴어가 된 마음은 할 수가 있다. 괴어가 된 마음을 복구할 수 있다. 이 장을 읽은 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확신을 포함해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느끼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길을 막는 수많은 장애물에 놓여 있음에도 어떻게 해서든 더는 자신이 내려가 노력했다. 나는 여러분이 나르시스트 엄마의 은밀한 학대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관계가 실패하면 그 원인을 스스로에게 찾았을 것이다. 심지어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이 다르게 행동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실패가 전부 자기 잘못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이 비난과 책임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릴 이유와 그렇게 된 것을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기를 바란다. 이제 자기 드러움의 중요성을 완전히 알았으니 여러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된다. 다음 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용을 명심하자.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 가치와 자격이 충분하며 손상된 자존감을 다시 복구할 수 있다. 과거 인간관계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적절한 호응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한 상호관계의 형태와 느낌에 대한 이해도 없었다. 여러분은 모욕을 당하는 일이 괜찮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 또한 파트너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불신, 또 우울, 불안뿐만 아니라 자해였고 또 모든 학대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을 때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그 사실이 항상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성인으로서 여러분은 스스로 지혜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스스로를 보살피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스스로가 배울 수가 있다. 자, 이제 조금 피해서 보도록 합시다.
통제된 감정을 알면 출구가 보인다. 출구가 보인다. 통제된 감정. 3장에 당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야 한다. 이제 여러분은 자기의 성격 장애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장애가 나라시 더 업무를 돈 딸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부터는 회복을 향한 접근법을 설계해보려 한다. 나르시스트가 처리한 심각한 상태를 치료할 방법은 많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현실인식 능력이 부정하다는 말을 평생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자기의 경험을 인식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은 감정과 신체가 확대해 우리는 반응을 감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터득할 것이다. 또한 업무와의 관계를 제어할 서 있는 도움을 얻어 여러분이 대우받는 방식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 건강적인 목표는 업무를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존감을 높인 것이다. 때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업무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일 수 있다. 우리는 죄책감의 소용돌이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와의 관계를 끌어낼 방법을 자세히 탐구할 것이다. 노래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존감을 강화하고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연습할 것이다. 또 하나는 소중하며 내 생각과 의견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인생에서 유해한 관계들을 알아차릴 것이다. 여러분이 강해지면 해로운 관계를 견딜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자신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또 인정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변화를 이끄는 감정 처리의 힘. 여러분은 감정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자.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다. 여러분 엄마가 울거나 고통을 터뜨리거나 자극에 반응하거나 심지어 다정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의 행동에 나타나는 일관된 패턴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아이들은 대개 양육자의 방식을 따라서 감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본인의 감정을 가끔은 매우 혼란스럽게 느낀다.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어떤 감정이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 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내가 어떤 일을 겪었으며 내 경험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해하고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확한 감정을 알 수가 없으며 타인과도 연결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얼어붙거나 상대에게 아형을 떠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러한 충동은 여러분을 생기있는 삶에는 생존하기 위한 삶의 패턴에 갇히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충동을 따라서 살 운명은 아니다. 여러분은 변할 수 있고 더 좋은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길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 길은 진짜 나는 누구이며 또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발견하도록 이끌어준다. 또한 지금 가정 속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 이유와 그 느낌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직감에 따른 반응을 알아차리고 그 감각을 신뢰하는 법도 배울 수 있다. 직관은 여러분에 있어 전사가 되어줄 수 있다. 직관은 시간과 에너지를 될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준다. 또한 시간과 에너지를 될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에게로 우리를 이끈다. 감정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파악하도록 도와준다. 감정과 욕망에 기울이는 이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감정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어떻게 해야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와 갈등을 헤쳐 나갈 수 있는지 도와준다.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무는 법. 감정 처리의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감정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허비하면 어떻게 될까? 자기 감정을 확실하게 느끼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 이뤄붙일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처리하는 작업을 전제시킬 수 없는 셈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자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참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중독이나 건강하지 않은 행동의 양식이 발현된다.
우리는 그 감정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불편할 때에 물질 넘령이나 습식 장애 혹은 도박, 소비 등 물질과 관련이 없는 행동과 관련되는 과정적인 정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분노는 많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감정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를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침략 치료사들이 분노를 2차 정서로 본다는 사실이다. 분노가 놀라운 기쁨 등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감정 정서인 1차 정서가 아니라 2차 정서인 이유는 무엇일까? 분노가 다른 정서에 뿌리를 두기 때문이다. 분노는 지혜가 다른 느낌에서 우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 분노는 거부, 당황, 상처, 좌절, 억울함 등 수많은 감정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7가지 기본 정서가 있는데 바로 기쁨, 놀라움, 슬픔, 혐오, 분노, 두려움, 행복이다. 두려움을 이 범죄에 포함한 이유는 두려움은 인식하기도 이해하기도 매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노와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더 취약한 정서를 생길 때가 많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감정이 몸에서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지 알아야 한다. 스스로의 감정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보자. 그리고 무엇이 그 감정을 유발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감정을 알아차리게 하는 마음챙김. 이 책에서 감정이라는 단어와 느낌이라는 단어를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우리는 당연히 몸에서 감정을 느낀다. 이때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처리하는 정리하는 도구가 마음챙김.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 기본한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현재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행하는 태도로 자각하는 그것을 말한다. 마음챙김이라고 한다. 마인드 풀리스. 마음챙김은 유행하는 이유가 합당한 개념이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면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안팎에 일어나는 일을 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 주변 세상에 대한 익숙한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마음챙김 상태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포용하는 자기 자비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 순간 나의 행동이나 경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서 피우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음이 이리저리 뛰돌아 다닐 때 현재로 주의를 되돌려야 한다. 마음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일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스스로가 보인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혼자 힘으로 마음챙김을 시작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 마음챙김은 판단 없는 알아차림이다. 마음챙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여러분이 머무는 방벽에 있는 페인트 자국을 자세히 살펴본다. 산책할 때는 꽃의 아름다움에 주목해보자.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리하는 음식의 냄새를 알아차리자. 반려동물과 껴안을 때 서로의 익숙함을 느껴보자. 이 모든 일상적인 활동들이 마음챙김을 연습하기에 완벽하다. 현지에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깊이 알아차려보자. 마음챙김은 특히 나르시스트 엄마를 둔 딸들에게 아주 유용하다. 딸들은 과거에 갇혀있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어났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챙김은 여러분이 현재로 돌아오는 데 도움을 준다. 마음챙김은 현재로 돌아오는 데 도움을 준다.